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도통합특별법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통합의 효과만을 강조하다 보니 취지에 공감했던 시민들도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급기야 통합 논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불과 한 달 만에 속도를 강조하며 내달리고 있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무시됐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역은 무조건 따라오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시군별 공청회에서도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설명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갈증만 키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특별시장 권한을 한다고 했어요. 이래갖고 이거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이거 믿겠어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있었고 사실은 강주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가안을 만들어서 해보자. 통합을 밀어붙이려면은 주민 없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전남 지역 시군의회가 모두 모인 간담회에서도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도의회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무안군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의견 드렸던 게 관철될 수 있겠냐라는 저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건 한 가지의 요식행위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에 너도 나도 통합에 달려들고 있지만 주민을 배제한 선 통합론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 나서줄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협의회는 특별법 추진 과정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과 시도단체장의 합의만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비민주적 입법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사의 위치와 운영 방식 등 충분한 논의 없이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의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양만권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방향성을 두고 최근 순천시와 광양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광양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자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이 두 산업의 남북권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사업 예정지입니다. 전체 396만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행정구역상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 지역이 맞물려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해 지역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이 일대에 대해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권 반도체 벨트 언급도 동력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 시민 공청회 자리에서도 반도체 산단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걸 뜯어내려서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들을 전력과 물 사정이 니네들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순천시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4년부터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396만여 제곱미터를 포함한 7개 산단적 2,495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기초 원료 소재 분야 산단으로 수년째 방향성을 정해놓고 추진 중인데 순천시의 제안으로 반도체 산단 쪽으로 선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2차 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을 비롯해서 순천 일대에 이렇게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는 2차 전지 관련해야 한다. 전남 동북권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양만권 지역의 두 산업이 모두 단단하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시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광양 쪽에서 주장하는 2차 전지, 또 순천 쪽이 주장하는 반도체 산업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 속에서 동북권 산단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미래 첨단 소재 산단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남북권 핵심 국가 산단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취업률은 9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원자 수가 크게 줄었고 지역을 떠나는 교육생도 늘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 테크니션 스쿨에 입학한 20대 청년들. 기업체 인적성 검사에 대비해 이른 오전부터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여수시가 지난 2010년 설립한 테크니션 스쿨. 화학과 영어 같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전문가들의 특강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컨설팅 전문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1:1 멘토링을 해주고 계셔서 그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취업률은 90%. 여수 산단 취업 등용문으로 불리며 한때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교육과정 지원자 수는 40명 모집에 58명에 그쳤습니다. 인력 유출도 고민입니다. 과거엔 수료생의 90% 정도가 여수 산단 기업에 취업했지만 석유화학 불황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에는 산단 취업자 비율이 5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반도체 등 다른 업종에 취업했는데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인력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익이 대응 정책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생산을 이런 위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채용 인원도 늘리지 않을까 전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테크니션 스쿨은 교육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전남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AI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지검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수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초유의 사건.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 사이트에 속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재를 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검색 사이트입니다. 특정 지갑 주소를 입력하자 우리 돈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광주지검이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힌 바로 그 비트코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담당자의 인수인계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멀쩡히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은 인수인계 아흘에 뒤 제3의 지갑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올 초에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일가로부터 압수한 것인데 올해 초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다 뒤늦게 빈 지갑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잔액 조회를 위해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당시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조되는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갑 주소만으로 인터넷에서 충분히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조회 사이트에 가서 지갑 주소만 집어넣으면 그 지갑의 잔액, 그동안의 거래 기록이 전부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인수인계해도 되죠. 통상적인 온라인 조회 대신 USB를 직접 연결한 사유와 5개월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가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광주지검은 USB 접속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지로 여수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주간 개최지로 여수가 확정됐고 오늘 4월 20일부터 6일 동안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주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198개 협약 당사국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의 인구가 1년 만에 5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3개 시의 인구는 69만 4,035명으로 1년 전보다 4,800여 명 줄었습니다. 여수시가 4,5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순천시도 800여 명 감소한 가운데 광양시는 500여 명 늘었습니다. 지난 2024년 7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전남 동북권 3개 시의 인구는 올해 68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부터 우주항공 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고흥군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은 각 읍면사무소나 고흥군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올겨울 동계 전지훈련 등을 위해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체육시설 대관료 전액과 1인당 15,000원의 관광 체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전지훈련 등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 선수단은 8만 6천여 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89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광양시 광양읍의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600mm 파이프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남성이 아르곤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첫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장단점과 통합 이후의 로드맵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전남 동부권이 행정과 산업,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와 LNG 발전소 건설, 일부 농촌 지역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내 이어지던 추위는 주말에 한풀 꺾이겠고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이 없어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